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교통에 마치 동맥줄 같은 역할을 하는 렉쇼, 이 도로에 흉측한 균열이 간 모습을 본 시민들이 마음이 꽤 심란했습니다. 렉쇼 노스바운드의 길이 폐쇄된 지 26시간 만에 어제 겨우 다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교통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일종의 웨이크업 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다리가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 위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지역입니다. 또 이걸 보수하고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다리가 많은 주입니다. 시카고 주변에 6개 카운티에 있는 다리가 무려 3,460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다리가 400개입니다. 약 12%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리가 바로 우리가 매일 다니는 렉쇼, I-80, I-55, I-294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데스플레인 리버의 웨스트바운드 섹션에는 안전한 다리의 율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바운드 쪽에는 7.4%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은 것도 믿을 수 없다.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번에 말썽이 난 렉쇼 브리지도 2017년도에 검사 시에 fair로 판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다리,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상의 문제점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렉쇼의 그 도로 결함은 그렇게 심각한 위험지구로 꼽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당국이 규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7년도 점검 당시에 fair,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카고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입니다. 이 강철 교각은 공사한 지가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그 극심한 기온 차이라든가 소금물이라든가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찍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기온 차이를 보면 금년 겨울에 마이너스 23도부터 플러스 51도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철 교각 이음새가 계속 수축했다가 또 확장했다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6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그 하중을 견디다가 이제 균열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눈과 얼음비, 이거로 이제 소금 바닥이 되는데 이 강철의 부식이 이 소금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분석한 것보다 구조적 결함이 빨리 오는 교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렉쇼에만 웨커 드라이브 등에 3군데가 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I-80, I-55, I-294 상의 교량들, 특히 데스플레인 리버가 지나가는 교량에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즉각 도로를 폐쇄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것이 있다 하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전문가는 이런 위험한 현상의 책임이 사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은 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ney fault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지난 2009년 이후에 Infrastructure Capital Bill이라는 건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 법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일리노이주의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량의 숫자가 2,303개, 전체의 8.6%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열악한 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지점에 대한 검사, 보수, 대치에 쓴 돈이 6년 동안 26억 달러뿐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10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한 2조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돈이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라머 emanuel 시카고 시장은 그의 오랜 주장대로 일리노이주가 인프라스트럭처 빌 법안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보수 개선 작업을 폐해야 한다는 지론을 다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당장 가솔린 텍스를 올려라. 그래서 이 돈으로 충당을 하자 하는 지론입니다. 결국은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가솔린 텍스가 지금 per gallon에 19센트입니다. 1993년도 가격인데 라머 emanuel 시장은 20센트에서 30센트 정도 더 올려도 좋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B 프레스코 주지사는 올리자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올리느냐에는 아직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리노이 주의회가 현행 19센트를 27센트로 올리려고 했다가 무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주변에 있는 주들보다는 비교적 싼 가솔린 텍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per gallon당 31센트, 인디애나는 29센트, 미소리 27센트입니다. 우리의 19센트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페더럴 텍스 6.25센트, 일리노이주의 세일스 텍스 6.25센트, 그리고 로컬 텍스가 이제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량뿐 아니라 일리노이주의 도로도 노후해서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총 도로 길이가 14만 5천 마일이나 됩니다. 전국의 3위로 긴 주 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후되고 개선될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교통 소요 시간이 일리노이주가 전국의 최악입니다. 보수에 드는 돈만 약 48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간시설이 낡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간시설, infrastructure라고 하면은 도로 교량뿐 아니라 공항이라든가 철도, 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걸 다 모두 말하는데 미국 내 기간시설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은 모두 2조 달러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제 2조 달러를 쓰여지면은 빚이 크게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경제 효과도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 프로젝트를 주장했습니다만 당시에 공화당이 부채 증가가 너무 심하다 하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지금 약 22조 달러나 됩니다. 전체 1년 GDP의 76% 수준인데 GDP 대 빚의 비율로 기준을 하면은 미국의 부채 상황은 207개국 중에 43위로 나쁜 상황입니다. 오늘은 고층 빌딩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도 조심을 해야지만은 고층 빌딩 아래에 지나갈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로 아래로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2월 13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의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 지출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트윗을 통해 국경 안보를 위해 230억 달러를 거의 확보했다며 장병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로 약 55마일의 새로운 장벽이 설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예산안에 서명할 것인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인종차별 관련 질문에 자신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슐츠는 어제 CNN 타운홀 방송에 출연해 작년 4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논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단칸방에서 지낸 탓에 어린아이가 접했어야 할 다양한 색깔을 접하지 못했다며 솔직히 지금 난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임을 반대하며 자신의 무소속 출마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초로 22조 달러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연방정부 총부채 규모를 22조 13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연간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재정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이 종신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어제 구스만에 대한 배심 없는 판결에서 마약 밀매 혐의 등 10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1주 동안 진행된 공판 끝에 구스만에게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유,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에 수출했고 헤로인, 마리화나 등을 불법 제조 유통시켜왔습니다. 또한 마약 밀매 상대 조직을 상대로 수백 명을 살해하고 폭행, 납치,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북부를 강타한 폭설과 혹한의 일환으로 뉴욕시가 눈과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극심한 교통난과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뉴욕은 도로면은 눈과 얼음이 뒤섞여 언 상태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차가운 얼음비까지 쏟아지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가장 힘든 교통지옥이 전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전역에 겨울 눈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대의 케네디, 라가디아, 뉴요크 공항 등 3대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몇 시간씩 지연됐고 수백 편의 항공기는 이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도로 균열로 막혔던 레이크쇼어가 어제 폐쇄 26시간 만에 긴급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재개통됐습니다. 그러나 도로당국은 시카고 주변 I-55, 294, 80 등 고속도로에 위험한 교량이 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험지구는 주로 데스플레인 리버를 가로지르는 교량들입니다. 다운타운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 지역 빌딩에서 날씨가 풀리면서 고층 지붕에 있던 얼음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4년에는 행인이 이 얼음에 맞아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시당국은 건물 소유주에게 경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의 마약 조직 두목 엘차포의 어제 뉴욕 법원의 유죄 판결 후 시선이 시카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오랫동안 이 마약 조직의 배급처 역할을 해온 도시인데 따라서 중간 보스들의 도시로 꼽혀왔습니다. 엘차포의 시카고 중간 보스 2명의 판결이 4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2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42도, 밤 최저 12도. 금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5도.
토요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3도입니다.